50만 원짜리 피자가 배달의 민족 앱에 등장했습니다. 금가루를 뿌린 것도 아니고 트러플을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피자였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사장님들의 절규였어요. 하루아침에 매출 40%가 증발해버린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벌인 시위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배달앱 1위 자리가 뒤집혔습니다. 시장 점유율 99%를 자랑하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를 외치던 배달의 민족, 그 절대 강자가 불과 몇 년 만에 2등한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누가 웃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낭만적이었어요. 2010년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던 시절에 디자이너 출신의 한 청년이 자본금도 없이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만든 회사예요. 당시 배달의 민족은 단순한 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배민 폰트를 다운받아 쓰고 배민 신춘 문의에 참여하면서 이 브랜드를 사랑했습니다. 기업이 아니라 마치 재밌는 친구처럼 느꼈던 거예요. 이 강력한 팬덤은 거대 자본도 이겨냈어요. 당시 독일의 거대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가 만든 요기요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며 할인 쿠폰을 뿌려댔지만 배민의 아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배민을 토종 앱이라고 부르면서 지켜줬으니까요. 그런데 2019년 12월 우리를 배신감에 빠뜨린 세기의 들이 성사됩니다. 배달의 민족이 경쟁사였던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무려 4조 7,500억 원에 매각된 거예요. 한국 인터넷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너희 둘이 합치면 시장 독점이니까 요기요를 팔아라 라고 명령했는데 독일 본사는 고민도 안 했어요. 2등이었던 요기요를 과감히 버리고 1등 배민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배민의 지배력은 압도적이었거든요. 문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회사의 성격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재미있고 유쾌했던 스타트업 정신은 사라지고 철저하게 수익을 쥐어짜는 재무적 기업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투자한 돈이 4조 원이 넘으니 본전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수수료 인상이에요. 배민은 야금야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들에게 받는 중개 수수료를 올리고 광고 상품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소비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앱 화면은 그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특히 자영업자들을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깃발꽂기 정책 변경이에요. 원래 사장님들은 월 88,000원을 내고 깃발을 꽂으면 반경 7km까지 배달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배민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범위를 4km 내외로 줄여버린 겁니다. 울산의 한 피자집 사례를 볼까요? 이 가게는 거리가 좀 멀어도 6,000원, 7,000원씩 배달비를 내면서 주문해주던 단골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책이 바뀌면서 그 단골들에게 가게가 아예 노출되지 않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매출이 30%에서 40%가 날아갔어요. 가게 문을 닫게 생긴 사장님들이 항의했지만 배민 약관에는 이런 중요한 변경사항을 미리 알릴 의무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장사 못 해먹겠다며 메뉴판에 50만 원짜리 피자를 올려놓고 시위를 벌인 거예요. 사장님들만 적이 된 게 아닙니다.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도 등을 돌렸어요. 배민은 건당 배달비를 2,800원에서 3,000원 수준으로 묶어두고 각종 프로모션을 줄였거든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라이더들이 파업을 하고 시위에 나섰을 때도 배민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너희가 배민 말고 어딜 가겠어? 우리가 시장의 90%인데 이런 오만함이 깔려 있었던 거죠. 이때 배민이 강구한 것이 있어요. 독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 지배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장님은 원망을 품고 라이더는 분노를 품고 소비자는 비싼 배달비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제국은 겉으로는 튼튼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이 틈을 노리고 진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쿠팡이에요. 쿠팡이 만든 배달앱 쿠팡이츠가 시장에 핵폭탄을 투하했어요. 와우 멤버십 회원은 배달비 무제한 무료. 이 한마디가 배달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비즈니스 모델의 파괴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전략이거든요.
왜냐면 쿠팡과 배민은 돈을 버는 방식, 즉 체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두 회사의 지갑 사정을 들여다봐야 해요. 배달의 민족은 배달로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입니다.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배달비를 무료로 해주면 회사는 적자가 나요. 생존이 불가능해지죠. 반면 쿠팡은 배달로 돈을 벌 필요가 없는 회사입니다. 쿠팡에게 배달앱은 그저 수천만 명의 쇼핑 고객을 자기네 생태계 안에 가둬두는 일종의 미끼일 뿐이에요. 쿠팡은 이미 로켓 배송과 쿠팡 플레이를 이용하는 1,400만 명의 와우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들에게 어차피 회비냈으니까 배달도 공짜로 쓰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죠. 3만 원짜리 치킨을 시켜 먹어도 배달비 3,000원은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런데 앱만 바꾸면 그 3,000원이 영원히 공짜가 된다니 1인 가구와 젊은 층이 썰물처럼 쿠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마치 동네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골목대장과 무제한 자본을 가진 재벌집 아들이 싸우는 것과 같아요. 배민이 부랴부랴 배민클럽이라는 무료 배달 구독제를 내놓으며 반격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면 쿠팡은 배달에서 적자가 나도 쇼핑에서 번 돈으로 메우면 그만이지만 배민은 그럴 뒷주머니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라이더들도 쿠팡으로 떠났습니다. 쿠팡이츠는 후발주자니까 라이더를 모으기 위해 배달비를 더 후하게 쳐줬거든요. 라이더 입장에서는 콜도 많고 한 집에 한 번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이라 동선도 편하고 돈도 더 주는데 굳이 배민을 탈 이유가 없죠. 라이더라 쿠팡으로 몰리니 쿠팡으로 시키면 배달이 빨리 와요. 반대로 라이더가 빠져나간 배민은 배달이 늦어지죠. 음식이 식어서 오면 소비자는 화가 나서 배민을 지웁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3의 적까지 등장했습니다. 착한 배달앱을 표방하는 땡겨요예요. 신한은행이 만든 이 앱은 배민과 쿠팡이 9.8%라는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단 2%만 받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서울시가 밀어주고 지역화폐 할인까지 더해지면서 배민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소비자들과 사장님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아직 점유율은 미미하지만 배민 입장에서는 뼈아픈 존재예요. 너네 수수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여론에 압박을 주는 명분상의 적이기 때문이죠. 지금 배달의 민족 상황은 3면 초가입니다. 앞에서는 쿠팡의 압도적인 자본력이 무료 배달로 찍어 누르고 있고 뒤에서는 땡겨요 같은 공공앱들이 상생을 외치며 수수료를 압박해요. 내부에서는 사장님들의 원망과 라이더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배민이 벌어들인 돈의 행방입니다. 배민은 지난해 영업이익만 7천억 원에 가까운 흑자를 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인 약 4천억 원 이상이 배당금 명목으로 독일 본사로 송금됐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서비스 재투자나 상생비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이게 배달의 민족이냐 게르만 민족이냐라는 비아냥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토종 스타트업의 성공 신화라고 응원했던 그 회사가 이제는 한국에서 돈을 빨아서 유럽으로 보내는 파이프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죠. 2024년 말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트렌드의 시작점인 서울에서 배달앱 결제 금액 1위 자리가 뒤집힌 거예요. 쿠팡이츠가 배달의 민족을 누르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길거리를 한번 보세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도로 위는 온통 민트색 헬멧과 민트색 배달통을 맨 오토바이들로 가득했잖아요. 마치 유니폼을 입은 군대처럼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민트색 물결 사이로 파란색 헬멧들이 무섭게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단순한 색깔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자영업 지형도가 뒤집히고 있다는 신호이자 영원할 것 같았던 독점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배민은 압도적인 점유율이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 경제학에서 말하는 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영원한 성벽은 없습니다. 소비자는 냉정해요.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편한 서비스가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플랫폼은 혼자 크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라는 세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배민은 독점의 지위에 취해서 파트너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봤어요. 사장님을 적으로 돌리고 라이더를 적으로 돌린 결과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도 배민의 편을 들어주지 않게 된 겁니다.
물론 배민이 당장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지방에서는 배민이 강세고 쌓아놓은 데이터와 노하우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성장하는 기업으로서의 매력은 끝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서울에서 밀렸다는 건 트렌드에서 밀렸다는 뜻이고 이건 곧 전국으로 확산될 테니까요. 이제 배달 시장은 쿠팡의 독주 체제로 갈까요? 아니면 춘추 전국 시대로 갈까요? 확실한 건 독점 기업이 무너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당분간 우리 소비자들은 무료 배달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쿠팡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그들도 언제 배민처럼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요. 기업의 본질은 결국 이윤 추구니까요. 지금 쿠팡이 뿌리는 무료 배달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미끼일 뿐이에요. 독점이 완성되면 그 달콤함은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고객을 이기는 기업은 없고 영원한 1등도 없어요. 한때 우리 민족이라고 불렸던 배민의 씁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냉혹한 시장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